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마지막 순간에 카트 안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를 뺍니다. 꼭 필요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놓는 거죠. 커피 한 잔, 과자 한 봉지, 아이한테 사주려던 작은 간식 하나. 금액으로 보면 몇천 원, 많아야 만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 금액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려요. 신기하죠? 우리는 더 비싼 보험료가 빠져나갈 때보다 당장 눈앞에서 작은 즐거움을 포기할 때 더 선명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절약을 못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끼고 있는데도 더 불안하고 줄이고 있는데도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느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지출은 줄였어요. 배달도 끊고 외식도 줄이고 구독 서비스도 정리하고 충동구매도 예전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 같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무조건 아낀다고 행복해지지 않는지, 왜 어떤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장치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진짜 줄여야 하는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경제학의 시선으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이 성격 탓도 의지 탓도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돈을 덜 써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잘 써서 삶을 지키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비쌀 때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절약이 점점 생활 전략이 아니라 감정 억압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직장인 A씨는 작년부터 정말 열심히 줄였습니다.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고 주말 외출도 줄이고 OTT도 해지하고 옷도 거의 안 샀습니다. 통장 잔고는 분명 예전보다 덜 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괜히 짜증이 폭발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예민해지고 주말이 와도 쉬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약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에너지를 함께 소모하는 행동입니다. 무언가를 사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작은 욕구를 눌러 앉히는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 작은 포기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죠. 오늘도 참아야 하고, 내일도 미뤄야 하고, 다음 달도 접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삶의 온도를 조금씩 낮추고 있게 됩니다. 기대도 줄이고, 즐거움도 줄이고, 사소한 보상도 없애버리죠. 겉으로 보면 훌륭한 절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좋아질 일이 없다. 보상은 없다. 참기만 해야 한다. 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의 감각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은 지출 때문에만 지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사라진 삶 때문에 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수입이 조금 늘어도 행복하지 않고 반대로 수입이 아주 많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만족을 유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덜 무너집니다.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구조예요. 내 삶에 숨쉴 구멍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훨씬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살지 말고 그냥 쓰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부터는 더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의 행복은 비싼 물건 그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소비했는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큰맘 먹고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볼게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습니다. 화면도 선명하고, 속도도 빠르고, 괜히 계속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데 몇 주만 지나면 어떨까요? 그 만족감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뇌가 금방 적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하죠. 차도 비슷하고, 집도 비슷하고, 명품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강렬한데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오래 남는 소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부모님과 식사하는 비용, 아이와 보내는 작은 체험 활동, 체력을 지켜주는 운동비, 출근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교통 선택, 내 불안을 낮춰주는 정리된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삶 전체의 만족도를 계속 받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비들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 관계, 회복, 통제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무너질 때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복할 힘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피곤한데 쉴 방법이 없고, 불안한데 풀 통로가 없고, 답답한데 숨 돌릴 여유가 없을 때, 사람은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어떤 지출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돈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다시 살게 만드는가. 예를 들어, 습관처럼 결제되는 의미 없는 구독,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반복하는 충동 구매, 남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하는 과시성 소비는 대개 만족이 짧고 후회가 깁니다. 반면, 내 건강을 지키는 소비, 관계를 지키는 소비, 시간을 아껴주는 소비,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소비는 금액보다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고물가 시대의 진짜 함정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작은 행복부터 없애버립니다. 커피를 끊고, 산책 후 사 먹던 간식을 끊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소소한 외식도 끊고, 친구 만나는 횟수도 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작은 것들이야말로 삶을 버티게 하는 핵심일 때가 많아요. 큰 지출은 그대로 두고 작은 숨통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더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마음은 더 큰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크게 질러버리거나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 더 비효율적인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참다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적게 써서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게 써야 돈도 지키고 멘탈도 지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지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지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끌려가듯 나가는 돈입니다. 같은 5만 원이어도 다릅니다. 내가 계획해서 쓰는 5만 원은 생각보다 덜 아까워요. 하지만 갑자기 오른 식비, 늘어난 공과금, 예고 없이 비싸진 생활비로 나가는 5만 원은 사람을 훨씬 더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끌려간다고 느끼면 작은 금액도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판이 계속 불리하게 바뀌는 느낌. 열심히 사는데도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 그 무력감이 사람을 더 깊이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더 극단적으로 아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지출을 세 가지로 다시 나누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당장 끊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돈. 둘째,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면 안 되는 돈. 셋째, 오히려 꼭 지켜야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정작 지켜야 할 회복의 돈을 잘라내고 애매한 습관성 지출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지출이 내 허영을 먹여 살리는가? 아니면 내 삶을 지탱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소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작은 지출 하나에도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압박이 개인의 감정까지 조용히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절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약이 삶 전체를 벌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닳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아낀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비싼 소비가 늘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비가 내 삶을 갉아먹고 어떤 소비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느냐입니다. 보상이 완전히 사라진 절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과소비도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결국 필요한 건 무작정 참는 삶이 아니라 선택해서 쓰는 삶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요즘 줄인 것들 중에서 사실은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계속 쓰고 있는 돈 중에서 실은 아무 의미 없이 새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걸 구분하는 순간, 절약은 더 이상 우울한 인내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지출이 가장 아깝게 느껴지시나요? 반대로, 절대 줄이면 안 된다고 느끼는 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고물가 시대의 멘탈과 돈을 같이 지키는 소비 전략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